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16강되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4-3절에 있는 이미지 내부의 문자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코드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부분, 두 번째에는 학습을 시키는 부분, 세 번째는 예측을 하는 부분, 네 번째는 정답률을 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큐레이시 스코어를 왜 사용을 하는지, 정답률을 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4-3절과 4-4절은 그럼 여기 매개 변수에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알고리즘도 살펴보면서 기계학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흐름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미지 인식의 예로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판단하는 예제를 만드는데요. 손글씨 숫자 데이터로 제공되는 것을 가공을 해서 CSV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전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fin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파일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파일 처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냥 따라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우리는 책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옮겨서 숫자 손글씨 데이터를 CSV 파일로 변환을 한 이후에 그 변환된 이후부터의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고요. 주석이라기보단 문자일 처리죠. 이어서 책에 있는 mlist 다운로드 파일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석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력 이후에 이제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 mlist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내부에 파일이 다운받아져 있고 파일이 압축이 해제된 녀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가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입력을 해주시면 알 수 없는 데이터가 바이너리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바이너리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책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책에 있는 mlist to csv라는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뿅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완료가 되면 마찬가지로 mlist라는 폴더 안에 t10k라고 되어 있는 녀석과 train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sv 파일 하나와 테스트 용도로 되어 있는 pgm 파일이 몇 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in.csv 파일을 보게 되면 가장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열이 50419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정답, 레이블 되겠고요. 이 5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28 곱하기 28개, 대충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서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곱하기 28개, 784개의 데이터들이 첫 번째 레이블 왼쪽에 쭉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대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데이터를 가장 무식하게 넣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복사를 해서 한번 input이라는 이름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이 탭을 띄어쓰기로 변환을 한 다음에 input을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띄어쓰기로 나눈 다음에 인풋만큼 반복문을 돌리고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세 칸씩 인풋의 i번째를 end를 띄어쓰기를 줘서 출력을 하고, 만약에 i가 28로 나눠지는 수라면
그냥 엔터를 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3칸이라고 입력을 한 이유는요, 이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255이기 때문에 3칸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4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대충 보면 9라고 보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방금 복사했던 녀석이 요 녀석이고 요 녀석들에 해당하는 답 레이블은 4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 지금까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숫자들을 이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fin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잔뜩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때려 박아 줄 거고요. 쉼표를 쓰기 귀찮으니까 잠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값을 이렇게 레이블로 입력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미지도 어떻게 이러한 숫자 배열, 숫자 리스트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벡터로 미친듯이 때려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죠.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글자를 판별하기 약간 힘들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예제이므로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요거 CSV 파일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난번처럼 그냥 판다스를 사용을 해서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뭐 판다스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녀석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전 코드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러올 파일은 2개 되겠는데요, 하나는 트레인 파일, 학습 전용 파일이고 그 다음 T10K, 테스트 전용 파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train CSV라고 해서 train CSV train.csv를 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TK라고 정하도록 할게요. T10K라는 녀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폴더가 앱리스트였죠. 현재 폴더에 앱리스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고, 현재 판다스의 CSV 파일은 헤더가 딱히 없기 때문에 헤더를 논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fin 메서드의 첫 번째 메서드에 CSV 데이터를 넣는 거고, 두 번째 메서드에 CSV 레이블을 넣으면 되는 거고, predict는 tk CSV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고, accuracy score를 할 때는 tk CSV 데이터와 아니죠, CSV 레이블과 predict를 비교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죠. 지금은 판다스를 쓰고 있지만 그냥 원하신다면 원하는 형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CSV 레이블, CSV 데이터. 일단 레이블 추출이 쉬우니까 레이블 추출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train CSV와 tk CSV에 0번째에 있는 녀석을 가져오 주신 다음에 이 녀석의 밸류즈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TK 쪽이 데이터가 적으니까 TK 쪽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리스트를 쭉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train CSV 데이터와 tk CSV 데이터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train CSV와 tk CSV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의 iLocator라는 녀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Locator는 첫 번째 선택하고 싶은 범위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로우의 범위요. 모든 로우를 선택을 하겠다고 지정을 하고 1번째 이후에 있는, 왜냐면 0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레이블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번째 이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tk 그냥 CSV죠. 그리고 이어서 이 녀석의 밸류즈를 추출한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CSV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하고 저장을 해주신 뒤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0000 쭉 돼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글자 하나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 fin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넣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은 0과 1 사이의 요소여야 합니다. 근데 현재 앱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56까지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맵을 사용을 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변환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함수를 하나 정의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그냥 테스트라고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기 변수로는 L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맵 메서드에, 맵 함수의 첫 번째 매기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아웃풋으로 뺄 녀석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아웃풋, 그리고 반복문을 돌려서 L에 있는 녀석을 반복을 돌리고 아웃풋에다가 append, 플롯을 사용을 해서 i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해주도록 한 다음에 256으로 나누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을 리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강제로 변환을 해서 리스트끼리 비교가 일어나게 해주겠습니다.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전과 거의 같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만 약간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부분은 사실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 번에 정의를 내려드리기는 힘들겠네요. 어쨌거나 파이썬으로 방금 했던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정답률 78%로 대충 문자를 파악한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8%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전에 트레인 파일을 만들 때 1000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6만 개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가지고 그 CSV 파일을 만들게 되면 정확도가 책에 있는 94%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 정도의 데이터를 도커 컨테이너에서 돌리시게 되면 out of memory 킬러가 프로세스를 죽여서 killed라는 명령어가 killed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텐데요. 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리눅스 네이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곳에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윈도우에서 네이티브로 돌려서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 컴퓨터에서도 실행 중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곳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6만 개까지 안 돌려도 5천 개 정도만 돌려도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